예, 여러분들이 이제 묻고 답하기 이제 그 인지행동 모델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두 개의 질문이네요. 하나는 먼저 볼게요. 비합리적 신념과 인지적 오류 혹은 왜곡은 같은 개념인가요? 했는데요. 제가 이거를 인행상가에서도 조금 비슷한 질문이 나와갖고 한번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일단 비합리적 신념하면 누가 생각나세요? 앨리스가 생각나시죠? 예, 앨리스. 그 다음에 인지적 오류하면 누가 생각나세요? 아론 백이 생각나실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지행동 모델에서 여러 뭐 인지행동 모델의 학자들이 있지만 대표 학자로 이 두 사람을 보고 있어요. 예. 근데 비합리적 신념과 인지적 오류는 같은 개념인가요? 했는데요. 여기도 보시면 두 개념은 거의 비슷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했어요. 다만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한 건데요. 맥락으로 봐서는 거의 같은 개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 두 학자 다 뭐죠? 인지행동 모델이잖아요. 인지행동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인지행동이 강조하는 건 너 행복하고 싶어? 그러면 상황을 바꿀 수 없고 사건을 되돌릴 수 없으면 네 생각을 바꿔,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인지행동 모델은 인간은 뭐죠? 생각이 바뀌면, 이 생각이 뭡니까? 인지잖아요. 그쵸? 판단, 사고잖아요. 생각이 달라지면 정서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시하는 건 인지행동 모델은 이 생각, 뭐 어떤 사람은 이걸 마음의 블랙박스라고도 하고 뭐 얘기하는데, 일단 여기서는 인지, 생각,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갖고 있는 주관적 틀인 거죠. 그거를 쉐마, 스키마라고도 하고요. 예, 그래서 이 생각이 바로 정서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정서가 생각에가 아니라, 행동이 생각에가 아니라 생각이 내 정서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이걸 앨리스는 이렇게 설명했죠. 바로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이 사건에 따른 결과, 반응 혹은 결과를 컨시큐언스 C라 그럴 때 동일한 사건이고 동일한 거의 유사한 상황인데도 사람들마다 누구는 적응으로 가고 누구는 부적응으로 가는 건 이 가운데 있는 뭐의 차이다? 인지의 차이다. 어떻게, 인지는 뭐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해석했느냐. 그에 따라, 그 판단과 해석에 따라 뭐라는 자기만의 신념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belief B잖아요. 그쵸? 그래서 앨리스가 말하는 것은 비합리적 신념을 갖고 있을 때 동일한 사건이어도 부적응하는 사람은 그 결과와 반응이 부적응으로 가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동일한 사건을 겪었어도, 남자친구랑 5년간 사귀었는데 일방적 헤어짐 통보를 받았어도 어떤 친구는 그래, 내가 너무 집착하고 사랑을 구분 못했구나, 마음은 아프지만 내가 다음 연애는 좀 더 건강하게 해야지, 이래서 얘는 적응으로 가는데, 어떤 친구는 비슷한 사건을 겪어도 어때요? 난 거절당한 존재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깊은 우울증, 그 다음에 뭐 대인기피, 이런 결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차이는 사건이 비슷해도 뭐의 차이다? 인지, 어떻게 판단하고 해석해서 나를 어떻게, 내 신념이 뭐냐, 난 거절당한 존재다 이거나, 난 이번을 통해서 배운 존재이고 내 근원적 가치는 이런 사건으로 달라지지 않아, 난 여전히 소중한 사람이야, 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앨리스는 여기에서 중요시한 게 뭐죠?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건 사건을 바꾸는 게 아니라, 결과를 바꾸는 게 아니라, 많은 부적응하는 사람들은 이때 이 신념과 관련돼서 어떤 신념을 갖고 있더라? 비합리적 신념을 갖고 있더라. 그래서 이 비합리적 신념을 치료자가 뭘로 바꿔줘라? 합리적 신념으로 바꿔줘라. 이게 치료다. 그리고 이때 치료자는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 신념으로 바꾸는데 여러 방법을 쓰지만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논박이죠. dispute. 그래서 A, B, C 다음에 뭐예요? dispute, 논박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앨리스는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 신념으로 바꾸는 걸 중요시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비합리적 신념은 결국은 뭐의 결과물이죠? 인지, 해석의 결과물이죠. 그러면 요번에 백을 볼까요? 백은요,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요, 백이 말하고 있는 건 같은 패턴인데요. 백은 이 인지가
어떤 사건이 어떤 결론을 내는 데 있어서 인지가 가운데서 뭐 한다는 거죠? 매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맥락인데 백은 뭐라고 말했냐면 인지, 매개, 가설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백은 인지가 그 가운데서 결과를 낳는다. 근데 그 결과가 누군 적응 부적응 가는 건 인지가 매개하는데 이 인지 매개의 과정을 백은 뭐라 그랬냐면 이거를 정보 처리 과정에 초점을 둬서 부적응하는 사람의 특징은 정보 처리 과정이 인지가 어떻게 돼 있더라? 왜곡되어 있더라. 이걸 인지적 오류라고도 해요. 그래서 지나치게 혼자만의 추론이 많다거나 그 다음에 뭐 아주 흑백 논리가 강하다거나 아주 과잉 일반화 한다거나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바꿔줘야 되는 건 백은 어때요? 왜곡된 인지 가운데서 인지가 매개한다 그랬죠. 결과를 사건과 결과 사이를 매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사건을 바꿀 수 없다면 너의 생각을 바꿔. 이 매개를 바꿔서 왜곡된 생각을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이고 건강한 생각으로 바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보세요. 앨리스는 무슨 얘기를 한 거죠?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 신념으로 바꿔 라고 얘기했다면 누가? 앨리스가요. 백은 뭐를 바꿔? 인지적 왜곡을 어때요? 보다 건강하고 보다 합리적인 생각, 보다 현실적인 생각으로 바꿔 라고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둘이 같은 맥락이에요. 사건이 같아도 결과가 다른 건 인지의 작용이야. 이거 똑같은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런 말이 있네요. 거기도 잘 써줬어요. 아주. 그래서 앨리스는 역기능적인 그 평가, 바로 그 역기능적 평가에 의한 비합리적 신념이 바뀌어야 된다고 했다면 백은 결국은 그 정보 처리 과정을 바꿔서 그러면 그 정보 처리 과정이 바로 인지적 왜곡이라는 거죠. 그래서 비합리적 신념하고 인지적 왜곡은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인지의 작용에 비중을 둔 거니까요. 근데 이걸 이제 아주 섬세하게 분류를 해달라고 한다면 어떤 그 조금 여기 있냐면 여기 앨리스하고 백에 있어서 이제 섬세하게 좀 분류를 해달라라고 한다면 앨리스는 우리가 흔히 이제 결과로 나오는 비합리적 신념 그런 인지가 어때요? 건강하지 않게 작동한 결과로서의 비합리적 신념들을 말하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과도한 자기 기대감, 뭐 완전 무결주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면 백은 그게 아니라 무슨 얘기로 해요? 정보 처리 과정에 인지적 오류가 일어난다. 그래서 여기는 신념에 이러이러한 신념들인 사람들이 괴롭더라 라고 본다면 여기는 이렇게 정보 처리하는 사람들이 괴롭더라. 그래가지고 여기는 이러이러한 신념으로 뭐 과도한 뭐 기대감 뭐 이런 것들로 얘기를 한다면 여기서는 정보 처리니까 백은 뭐 그런 것들 하잖아요. 임의적 추론, 뭐 과잉 일반화, 뭐 이런 뭐 개인화, 뭐 이런 것들, 이분법적 사고 이런 걸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 평가적 신념의 차이하고 그 다음에 정보 처리 과정의 차이. 그러나 둘 다 공통은 뭐다? 결국은 인지의 문제다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재미난 건 앨리스는 네가 괴로운 이유는 너의 뭐 때문에 괴로워? 당위적 사고. 예, 당위적 사고 배우셨죠? 마땅론, 해야만 해라는. 그런데 이제 백은 또 사고와 관련돼서 어떤 상황에 그 사람 특유의 인지삼재에 잘 걸리는 어떤 사고가 있다 그랬어요. 자동적 사고, 아주 어떤 상황이 되면 아주 부정적인 생각이 아주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그래서 인지삼재에 잘 걸리는 인지삼재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자신과 타인과 미래에 대해서 나 원래 안 되는 인간이야. 자신이죠. 타인, 누가 날 도와? 다 나를 안 도와. 그 다음에 미래, 나는 미래에도 노력해봤자 소용없어. 이걸 이제 세 가지 재앙이라 그러는데요. 예, 부적응하는 사람들은 사고 처리 과정에서 그러한 자동적 사고에 잘 걸리더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앨리스는 비합리적 신념을 뭐 한 11개 정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교재에서 다 배우셨죠. 뭐 인정 욕구, 뭐 회피, 뭐 등등 해갖고요. 그리고 이제 백은 이 인지적 오류를 하는 정보 처리 과정의 대표적인 걸로 6개를 말하고 있죠. 임의적 추론, 선택적 요약, 과잉 일반화, 극대화와 극소화, 개인화, 이분법적 사고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되게 강조하는 게 합리적 근거를 강조한다면
앨리스는 뭘 강조한다고요? 논박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를 강조해요. 합리적 근거. 근데 백이 좀 강조하는 건 경험적 근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기서 이제 그 경험적 근거라는 건 백은 치료 과정에서 같이 조금 협력적인 검증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그런 거 일지를 써오게 되죠. 다음 한 주 동안 어떤 상황에 어떤 생각이 즉각적으로 떠올랐나? 그게 정말 타당한가 아닌가? 함께 검증해보자. 뭐 이런. 그래서 조금 앨리스는 조금 논박 치료자가 막 따지듯이는 아니지만 도와주는 논박자라는 성격이 좀 강하다면 백은 치료자가 논박자라기보다는 함께 검증해가는 검증의 협력자 같은 이런 차이가 좀 있다라는 거죠. 다르다라는 게 아니라 그들이 선택한 언어나 이런 어떤 것들에 대한 차이를 조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 두 가지 개념은 기본적으로는 용어만 다르지 맥락적으로는 같은 걸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차이들을 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겠다. 그 정도 설명하고요. 이번에 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인지적 자기지시 기법 은 무엇인가요?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앞에 우리 인지행동에서도 뭐 자기지시하고 뭐 자기대화 구분하자 그래가지고 그 설명했었고요. 여기서는 자기지시만 말하면 그 수업 중에도 얘기했지만 자기지시는 이제 미켄바움이 얘기한 건데요. 예, 어떤 책은 자기교시라고도 해요. 예, 그래서 바로 내적 대화라고 얘기하는데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기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어려운 상황, 생활 사건에 대처하고 행동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불안 수준이 높아서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나는 할 수 없어, 난 실패할 거야 라고 말하는 클라이언트가 있다면 이게 자기 안에 뭐예요? 인터널, 자기 속의 대화죠. 자기 속의 말이잖아요. 자기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스스로가 자기에게 나 할 수 없어. 해도 또 실패할 거야. 그럴 때 클라이언트가 이제 뭐를 바꾸는 거죠? 내 속갯말을 바꿔보는 거죠. 나는 최선을 다해서 그걸 해볼 테야 라고 그렇게 바꿔보는 거. 그리고 이게 실제 훈련 과정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요 정도 이렇게 하면서 그런 자기 안의 말을 반복적으로 바꾸도록 하는 것 얘기하고, 실제 훈련 과정에서는 앞에 교재에 좀 더 이제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치료자가 이 사람에게 필요한 내적 대화를 함께 바꿔보는 걸 만든 다음에 실제 어때요? 소리내서 연습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으로 집어넣는 거죠. 예, 그러면서 그런 상황마다 난 할 수 없어 할 때 아니야, 나는 해볼 수 있어. 그리고 꼭 실패, 성공만이 있는 게 아니야. 해봤다는 게 중요해. 뭐 이런 식의 속갯말들로 자기가 그런 상황들을 보다 건강하게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예, 이런 거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자기 속의 어떤 말들을 조금 들어보는 귀를 열어보세요. 뭐 조금만 안 되면 망했어 난 그러고 있다면 그 좀 자기 대화를 바꿔보는 거죠. 망했어를 어떻게 가만 들어보니까 이거는 망했다, 넌 바보야 보다 잘하고 싶었는데 이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아랫말을 바꾸는 거예요. 우쭈쭈 나도 잘하고 싶구나. 잘하고 싶어서 그렇구나. 그래 해보자. 이렇게 좀 바꿔보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자기 대화까지 자기 대화가 아니라 자기 지시까지 같이 보았습니다.